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보르숙이 드디어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력 전차의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까지 대부분의 군 전력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한국에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해 오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폴란드인들은 폴란드에서 제작하는 보르숙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10년이나 걸려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의 양산을 공표하는 날, 폴란드 국방부에서 보르숙과는 다른 보병 전투차를 개발할 것이며 그 기반은 K9이 될 것이라 공표해 폴란드 전체가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근 10년이나 걸려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보르숙이 있는데 새로운 장갑차를 그것도 또 한국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소리에 많은 폴란드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마리우스 국방장관이 직접 현장에 등장해 현재 폴란드의 상황에서 보르숙으론 부족하고 반드시 K9으로 제작된 장갑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연설하여 반대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의 차세대 IFV로 KF-41 링스 장갑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독일에서는 새롭게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버전 레드백이 탄생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보르숙 보병 전투차가 드디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월 1일 진행된 보르숙 1400대 양산 계약 체결식에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지는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마리우스 장관이 보르숙 양산을 선언하며 이와 함께 폴란드 기갑 전력의 새로운 축이 될 장갑차를 개발하겠다고 깜짝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르숙만큼 생산될 새로운 기갑 차량은 놀랍게도 K9 자주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리우스 장관의 현장 연설 함께 보시겠습니다. Modernizacji technicznej wczoraj zatwierdziła projekt, który również zostanie powierzony Hucie Stalowa Wola. Projekt przygotowania, a potem produkcji bojowego wozu piechoty cięższego niż Borsuk. To będzie bojowy wóz piechoty, który będzie się składał z dwóch podstawowych elementów, a więc z podwozia Kraba, które jest produkowane tu w HSW na licencji koreańskiej, oraz z wieży, ze zdalnie sterowanego systemu wieżowego 30, który trafi do Borsuka, ale także trafi do tej wersji cięższej Borsuka. Ta cięższa wersja Borsuka będzie podstawowym wyposażeniem dla 18. Dywizji Zmechanizowanej, a więc będzie współpracować z Abramsami, które już w tym roku znajdą się na wyposażeniu właśnie pierwszej Brygady Pancernej wchodzącej w skład 18. Żelaznej Dywizji Zmechanizowanej. Proszę Państwa, w bardzo szybkim tempie modernizujemy Wojsko Polskie. Odchodzimy od broni postsowieckiej, stawiamy na broń, która jest nowoczesna, która jest zgodna ze standardami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Chcę podziękować konstruktorom, chcę podziękować pracownikom Huty Stalowa Wola za przygotowanie tego projektu, który zdynamizuje, zrewolucjonizuje. 이날 발표한 것은 바로 보르숙과 더불어 폴란드의 기갑기동 전력의 한 축이 될 중-IFV였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새로운 IFV의 차대는 크라브 자주포의 차대, 즉 K9의 차대를 활용하여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르숙이 있는데도 또 다른 보병 전투 차량을 개발할 이유가 있나 싶을 텐데요. 사실 이전부터 폴란드 육군은 두 가지 버전의 보병 전투 차량을 요구해왔고 보르숙 외에 다른 버전으로 유력했던 후보가 다름 아닌 AS-21 레드백이었습니다. 보르숙은 도하를 염두에 두어 좀 더 경량으로 제작된 IFV로 기동성을 살려 마찬가지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도하가 가능한 K2 표전차와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K2 전차와 함께 신규 도입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도 함께 기동작전을 펼칠 IFV가 필요했는데요. 본래는 한화에서 K-21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개발한 레드백이 도입되어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방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IFV에서 마저 한국 방산기업에 맡긴다는 소식에 폴란드 내부에서도 수많은 반발이 발생했는데요. 레드백을 직접 시운전해본 폴란드 병사들은 매우 호평을 남겼었지만 폴란드 방산기업들과 여론의 반발을 무릅쓸 순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폴란드에서 레드백과 같은 중 IFV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선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차체는 다름 아닌 K9의 차체를 또다시 사용한다고 발표해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전차, 장갑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난이도가 높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요하는 부분이 바로 구동계와 차체의 개발입니다.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에 폴란드에서 크라브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자체적으로 차체와 엔진을 개발하려 했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제작한 차체가 자주포의 반동 제어에 완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 결국 K9의 차체를 수입해 크라브 자주포를 완성시켜야 했었습니다. 25톤의 보루숙보다 훨씬 무거운 40톤급 중 IFV를 개발하기 위해선 엔진과 차체를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폴란드에는 그만한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크라브 자주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검증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K9 차체를 또 한 번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장비들의 차체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군의 정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K9 기반 IFV는 사실상 폴란드형 레드백이라 봐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AS-21 레드백은 K-21 보병 전투 차량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지만 구동계에는 K9과 동일한 1000마력 엔진과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새로운 장갑차는 레드백과 동일한 파워팩이 탑재된다는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가 K9의 파생형으로 여겨지듯이 새로 탄생할 폴란드 중 IFV도 레드백의 파생형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던 데에는 지난 12월 K9을 수령받고 본격적으로 기동훈련과 사격훈련을 진행하면서 크라브와는 완성도가 수준이 다른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K9 첫 사격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폴란드 병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ziś byliśmy świadkiem pierwszych strzelań na ziemi polskiej 155 mm armatohaubicy K9. Jest to sprzęt, który został zakupiony od Armii Koreańskiej, Republiki Koreańskiej w ubiegłym roku. Dziś obserwowaliśmy pierwsze strzelania tego rodzaju uzbrojenia w ramach badań eksploatacyjno-wojskowych. Tu muszę zaznaczyć, że strzelaliśmy polską amunicją, którą wykorzystujemy do naszych haubic rodzimej produkcji Krab. W ocenie zarówno obsług, bo jeżeli chodzi o żołnierzy, użytkowników. 이처럼 폴란드 병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K9의 장점은 뛰어난 차체에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과 함께 자주포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동성인데요. 국토의 70%가 산이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특성상 K9 자주포는 높은 등반 능력과 어떤 지형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기동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K9에는 1000마력짜리 엔진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이 적용되어 험지 극복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47톤에 달하는 중량에도 고속 주행 중 급정거가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 기동 중 사격 명령을 받는 즉시 목표를 향해 1분 이내로 사격하고 곧바로 대포병 사격 범위에서 벗어나는 슈트앤드 스쿠트 전술을 구사하기에 이보다 뛰어난 자주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K9의 차체가 있었던 덕분에 죽어가던 폴란드의 방위산업이 크라브를 통해 부활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크라브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자 기고만장해진 몇몇 폴란드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해야 하냐고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러시아 침공 위기에서 폴란드에 대량으로 양질의 무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곳이 한국뿐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듯합니다. 게다가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보루숙이 올해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K9 차체 기술 이전 덕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구소련제 BWP-1 장갑차를 대체하고자 2013년부터 보루숙 보병 전투차 개발에 들어갔었으나 크라프의 차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곳에서 제대로 된 장갑차를 만들 기술력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보루숙의 개발 역시 늘어지면서 중도의 개발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지만 크라브 자주포를 위한 K9 차체 기술을 이전받은 이후에 보루숙의 개발이 상당히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술 이전과 K9 차체의 라이센스 생산 과정에서 유무형의 노하우를 얻은 덕분에 보루숙의 새로운 차체가 개발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폴란드가 또 한 번 유럽을 배신했다고 성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독일 방산에 정남이가 떨어진 폴란드가 독일 보병 전투차 KF-41 링스를 살 리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고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 장갑차를 몰아낼 새로운 IFV를 만들겠다고 선언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폴란드형 레드백이 완성된다면 한국 방산 수출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A-50이 팔릴 때마다 개발에 참여한 록히드 마틴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폴란드에서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무기가 팔릴 때마다 한국은 앉아만 있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역시 갑이 되기 위해선 언제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폴란드에서 기쁜 후속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